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한국에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실 12월부터 그리고 1월까지 12월과 1월은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미국의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막 나와가지고 뭐 불량률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대부분 기술 특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문서예요, 문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 설계 프로그램으로 노트북을 켜놓고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막 물건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볼 필요가 없어요. 막 실리콘을 막 깎아가지고 컴퓨터 칩을 만들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상의 그 3D 공간에다가 그 컴퓨터 칩을 만들어 보고 다 작동을 다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다 가능합니다. 노트북으로 다 설계하고 다 시뮬레이션 검증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특허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변리사 불러가지고 이거 특허 내고 싶다 하면 변리사가 알아서 다 법적인 절차 알아봐가지고 다 특허를 내줘요. 그러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변리사 만날 때도 직접 안 만나요. 다 화상회의로 만납니다. 뭐 이메일로 다 아이디어 알려주고 화상회의로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화상회의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미국은 원래 이랬어요. 코로나 전부터 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 사람을 안 만나고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플랫폼이 한국에 불티나게 팔린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실리콘밸리가 코로나 때문에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아시겠죠? 뭐 어쨌든 원래 미국은 집에서 일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출근을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판 깔는 거죠. 그래도 안 잘려요. 일만 잘하면. 그러니까 1년 내내 회사를 안 오는 인간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항상 노트북으로. 근데 사실 회사를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집에서 일하면은 일을 방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 집에 막 일하고 있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이제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는 아빠는 집에 있으면 이제 일을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출퇴근제 하라 하더라도 이제 회사에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내 공간에서 일을 해야 일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출퇴근제라 하더라도 회사에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출퇴근을 하잖아요. 자율출퇴근제인데 그 좌석도 지정 좌석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건물이 6층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되게 싫어하는 뭐 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미국도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지 않아요.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이 뭐 예를 들면 6층에서 일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그 인간하고 가장 먼 뭐 1층이나 2층에서 일하면 되겠죠. 1층은 이제 로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2층에 짱 박히면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요. 그 출근하기 전에 노트북을 딱 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딱 선정하면 돼요. 회사 그 시스템 들어가면 그 1층부터 6층까지 그 지도가 딱 떠요. 거기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은 오늘 쓰겠습니다 하면은 그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알잖아요. 그 인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죠?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진짜 싫었던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레파토리지만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의 그 인터뷰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한국에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한국은 보통 이제 창가 쪽에 부장님들이 앉고, 그 앞에 부장님 보는 시야에 자기 팀원들이 다 앉아요. 그래서 감시하도록 돼 있어요. 감시.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때 박사 마치고 한국 대기업 들어갔을 때 과장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면 상당히 괜찮은 직급이지만 내 위에 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장님들이 내 지나가면서 되게 매너가 없어. 모니터를 항상 보면서 뭐 하나 자네, 뭐 어제 시킨 일을 했나? 하면 맨날 어제 시킨 일 먼저 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건 나중에 해야지. 막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진짜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일하기 진짜 싫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뭐 예를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뭐 탐이라고 해봐. 탐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내가 싫어해. 짜증나. 꼰대야.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그 인간이 어디 앉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어디. 그 인간이 6층 코너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나는 그 인간을 1년 내내 안 보려면은 2층에 짱 박히면 되겠죠. 2층에. 그죠? 2층에 짱 막혔는데 실수로 그 인간도 6층에서 일하다가 되게 지겨워가지고 2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고 있다, 저 인간이 온다고 하면 이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다시 회사 시스템 들어가서 6층에 어디 다른 코너 자리 딱 클릭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 안에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노트북과 와이파이로 합니다. 노트북, 와이파이, 그리고 마우스, 이것만 있으면 되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노트북의 단점이 이제 화면이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면은 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아주 큰 모니터가 다 있어요.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다 빌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집에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얼굴을 안 비춰도 됩니다. 일만 잘하면. 근데 저는 출근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 출근하면은 내 자리가 있고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회사에 가면 이제 먹을 게 공짜로 나오죠. 뭐 커피라든가 뭐 카푸치노, 라떼, 뭐 우유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식들이 이제 있으니까 회사 가면 좋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집에서 프린트하면 내 A4 용지와, 정확히 말하면 레터 용지, 내 레터 용지와 내 잉크를 써야 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마구마구 프린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거고, 또 이제 회사에 회사 앞에 이제 회사랑 계약이 된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갑니다. 회사를 가는데 이제 저는 한국인 출신인 관계로 이제 한국이 그립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 한국 살고 어렸을 때 친구 다 한국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리워요.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2023년에 12월과 1월은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출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뭐 우리 집이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집이나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거기도 와이파이가 당연히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됩니다. 와이파이 당연히 되죠. 노트북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 때 여행용 가방에 제 회사 노트북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회사 노트북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든 미국에서 일하든 전혀 상관없고, 뭐 회의할 일 있으면 이제 좀 불편한 게, 이제 미국 시간에 또 맞춰줘야 되는 매너잖아요. 내가 동료가 만약에 오후 2시에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으면 한국 시간으로 뭐 그때 뭐 밤 새벽이어도 뭐 새벽 2시고 막 새벽 3시고 그래도 맞춰줘야죠.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어. 계산 안 해봐서.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회의를 자주 할 것 같다. 그러면 상황을 얘기해야겠죠. 아, 내가 지금 미안한데 한국이라서 나도 자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너한테 조금 이른 아침이 미국의 이른 아침이 한국에서는 늦은 저녁이니까 서로 깨 있을 때 좀 맞추자.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의만 잘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건 좀 그래요.
임원이 뭐 전체 팀한테 막 뭐 200명, 300명이랑 하는 임원 공지사항 같은 거를 나 혼자 한국에 있다고 임원한테 나 때문에 시간 바꾸자고 하는 거는 좀 실례죠. 그런 거는 나 때문에 저는 전체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상회의에 참여해 줘야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죠.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이렇게 그래서 달러로 받으면서 한국 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2월이랑 1월에 올리는 영상은 아마 다 한국에서 올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의 참고로 보니까 저의 유튜브도 시간과 장소가 상관없죠. 그렇죠? 저 맨날 그 들고 다니는 그 영상 촬영용 그 예전에 쓰던 유심 카드를 뽑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걸로 항상 제가 촬영을 합니다.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 요거 하나 가방에 넣고 가면 되겠죠. 비행기 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되는데 그러면 잔머리 쓰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 1년 내내 회사에 안 오는 사람이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미국 회사 붙어놓고 한국에 살면 안 되냐?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세법은 잘은 모르는데 그 제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자, 달러로 돈을 벌려면 미국 영토 내에 1년에 며칠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그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세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취업을 미국에 해놓고 원격으로 일한다고 해놓고 다시 한국 가서 집 사고 한국에 차 사고 한국에서 계속 영원히 살면 안 되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달러로 돈을 받으면 1년에 며칠 이상 미국 영토에 있어줘야 되는데 정확한 규정은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는 이제 세무사, 전문 세무사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2달 정도 한국 가 있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에 2달 정도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한국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 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계속 갑니다. 비행기 타는 게 좀 비싸고 짜증 나는 거죠. 비행기 뭐 12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요 10시간인가? 10시간 타야 되고 비행기 표가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가는 거리와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리콘밸리 직장인 정도면 돈 많이 법니다. 실리콘밸리 뿐만 아니라 미국 직장인 정도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차익으로 한국 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 꼰대 상사한테 괴롭힘 받는 것보다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널널해요. 그러면서 가끔 한국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나이 들면 한국에 살아도 그 어렸을 때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나요. 다들 바빠. 나이 들면 바빠. 결혼하고 그러면 다들 바빠요. 가족이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국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8년 이후로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 잘하잖아. 아직도.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안 까먹어요. 1년에 이렇게 자주 놀러 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는 제주도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막 이렇게 노트북 들고 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호텔을 좀 장기간 끊어서 있으면서 제주도의 해변과 이 제주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있을까? 아니면 강원도 같은데 이렇게 좀 펜션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강원도 라이프를 즐겨볼까? 어차피 노트북으로 다 하니까 미국이랑 이메일 보내고 미국이랑 화상회의하고 설계도면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 상사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상사도 뭐 여행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미국 토박이들이 있지만 미국 안에도 뭐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뭐 영국에서 학부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도 있거든요. 백인 중에 뭐 프랑스에서 그렇게 이민 온 사람도 있고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뭐 독일 가서 있고 뭐 프랑스 가서 있고 영국 가서 있고 막 그래요. 뭐 인도 사람들도 인도가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 가 있고. 그러니까 이 뭐 한두 달쯤 미국 영토 내에 없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 대기업에서 달러로 받으면서 한국에서 12월과 1월엔 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가서 또 한국에서 겪는 또 에피소드, 좌충우돌 하는 에피소드가 또 12월과 1월에 제 방송 주제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조금 요즘 제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실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가면은 뭔가 한국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거 자꾸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악플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 한국이 이 북한이 바로 옆에 있고 이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를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좌파예요. 그래서 좌파하면 안 되잖아요. 좌파하면 안 돼요. 좌파하면은 가난하고 불행해지는 삶으로 가는 그 삶의 자세가 좌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불행해지지 말라고, 다 행복하고 성공하라고, 좌파에 빠지지 맙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은 정치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정치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악플 테러 받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댓글도 다 닫고 그랬잖아요. 고민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좌파가 좋은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져요.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무조건 인생이 망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님이 올해 1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 좌파에 빠지면은 그 좌파에 빠진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99만 원 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좌파에 빠지는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 다다음 해에는 이제 98만 원 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올해 100만 원 받는 인간이면 그 내년에는 101만 원 받아야겠죠. 뭔가 인간이 이렇게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즘 저도 고민이에요. 너무 내가 가끔 내 채널 봐도 너무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있어요? 한국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그리고 그 한국이 원래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계속 줄면서 계속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계속 좌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이죠. 한국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 미디어를 시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의 기본 성향은 좌편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이 스마트폰 좋아하는, 이 IT를 좋아하는 한국 민족들이 계속 좌편향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라도 내 채널에서 좌파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구독자들을 위해서. 왜냐면 가난해지니까, 좌파에 빠지면.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근데 요즘 되게 고민입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좀 안 하고 싶은데, 한국이 그냥 민족 자체가 그냥 가라앉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1월과 1월에 또 한국 가서, 또 한국인들이 또 이렇게 뭔가 가라앉고 있는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제 눈에. 왜냐면 미국은 잘 나가는 나라니까. 미국에 살다 온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이 가라앉고 있는 근본 원인이 보이거든요.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구독자 매달 떠나가도 할 수 없어요. 해야죠.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을 또 전격 분석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이 이 가난을 탈출하고 또 여러분들의 꿈인 미국 진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